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또 화요일이고요. 어김없이 화요일에 카메라를 켰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은 니드니츠님의 니드모어 스웨터입니다. 요 스웨터 이제 딱 제철을 맞이해가지고 저도 다 뜨고 F5를 했을 때는 입고 다니지 못하다가 그때 막 더워질 때여가지고 한 번인가 입고 못 입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쌀쌀하고 비 오고 이럴 때, 좀 으슬으슬 춥다 이럴 때 꺼내서 입고 있습니다. 요 실은 열매달 이틀에서 구매한 실인데요. 어, 이게 자몽색 뭐 그런 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온화, 연화, 뭐 걔네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준비 없이 이거를 그냥 입을 날씨다 하고 입어버려가지고 실 정보를 사전에 준비를 안 해왔는데 요런 색이 하나밖에 없어요. 열매달 이틀 실 중에 뭐 신상이 업데이트 됐다면은 또 모르는 얘기지만 제가 이걸 구매했을 때까지만 해도 뽀글뽀글하게 큼직한 부클로 되어 있는 부클사랑 요 실이랑 이렇게 두 가지밖에 요런 계열이 없었거든요. 제가 티를 안 가져왔네요. 티를 잠깐 가지고 올게요. 오늘의 티는 캐모마일 티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니드님 라이브에서 재밌게 놀았는데요. 니드님이 그 라이브 방송 때 제 영상을 보시고는 원래 평소에 그렇게 냉침차를 즐겨서 해 드시는데 뭔가 이렇게 냉침차 이렇게 많이들 마신다 이런 거는 모르시고 그냥 물 끓이기 귀찮아서 그렇게 해 먹던 건데 오 저걸 냉침차라고 하는구나 뭔가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그게 생각이 나서 냉침차를 우려왔고요. 지난 영상에도 제가 마이크를 달고 촬영을 했는데 오디오가 누락되거나 뭔가 잡음이 많이 섞이거나 그런 거 없이 제가 뭐 애써 크게 말하거나 일부러 작게 말하거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아도 너무 선명하고 깨끗하게 잘 들려가지고 왜 이제서야 샀나 싶지만 지금이라도 산 게 어딘가 싶고 오늘 비가 와요. 그래서 외부 소음이 좀 들릴 수도 있는데 지난 영상에 제가 이 소린 들리겠다 싶었던 것들마다 다 한 번씩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간 걸 보고 좀 안심을 하고 오늘은 창문을 열고 환기를 팡팡 하면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실을 샀습니다, 여러분. 비바진에서 에어울을 또 샀는데요. 포장이 바뀌었더라고요. 원래는 비닐 가방, 비닐 봉투에 여기 안에 나머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포장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뭔가 열 처리된 비닐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딱 맞게 씌울 수 있는 그런 비닐로 쌓여서 왔는데 이거를 오자마자 찍고 싶기는 했는데 제가 사실 촬영하는 때와 장소를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가족이 있고 이런 시간을 최대한 피해서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요 장소에서 보여드리려고 이게 온 지는 일주일이 조금 안 됐는데 안 보여드리고 까지도 않고 이거 보여드릴 때 까야지 하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보여드리게 되네요. 요거는 우드 색상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두 번째 샘플 요거를 S 사이즈로 뜨고 있었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도안 작업 중인 리버 스웨터이고요. 10월 중에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테스터를 달리고 있고 테스터 일정은 10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래서 10월에는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를 S 사이즈로 뜨고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미디움 사이즈 테스터를 해주신다는 분이
중도하차를 사정상 하게 되셔가지고 제가 그 미디움 테스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스몰이랑 라지는 테스터 분을 구했는데 둘이 같은 규칙으로 완전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대충 결이 같은 그런 규칙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미디움 사이즈만 살짝 달라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미디움 사이즈의 오류가 진짜 많더라고요. 정말 다행인 건 제가 뜨면서 몰래 고치고 테스터분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도 그분들이 뜨시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너무 다행스럽게도 저만 박박 풀렀고 네. 요 뜨담한 거를 풀 수가 없어서 그 모헤어가 솜솜뜨개 블렌드 모헤어거든요.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털끼리 엉기면 진짜 답이 없어요. 이렇게 뜯으려고 당기면 옆에 있는 코들이 당겨지면서 작아져서 더 엉키고 막 그렇기 때문에 풀러보기도 전에 약간 진절머리 나가지고 그냥 새로 실을 사버렸습니다. 요만큼은 뒀다가 또 뜰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스몰로. 근데 같은 거를 같은 실로 또 뜰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우드를 샀고요. 이거 200g 샀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지관 포함해서 240g 감겨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통 지관이 40g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35에서 42g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0g을 감아서 주셨고 참새가 방앗간을 정말 오랜만에 들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갈 순 없잖아요. 평소에 너무너무 궁금했던 그린 헤이즐 컬러 니드님께서 이거 어떻냐고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도 탐내고 있었던 컬러였거든요. 그냥 통 크게 400g 사버렸습니다. 440g 감아서 보내주셨고 이걸로도 벌써 뜨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떡하면 좋아. 프로젝트들이 얼른 끝나야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갈 텐데. 행복한 실쇼핑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사는 속도랑 뜨는 속도를 얼추 맞추려고 엄청 참고 있는 중이거든요. 엄청 참고 있는데도 사는 속도가 뜨는 속도보다 한 2배 정도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보여드릴 걸 보여드렸으니까 뜨개를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풀을까 말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제가 그린 헤이즐로 뜨고 싶다는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아더 컬러로 요 색상 린넨 컬러를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고 요런 기본 스타일의 니트는 제가 린넨 컬러가 이미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풀르고 싶어요. 뜨개 수다에서 풀으면 너무 코미디일까요? 이거 풀면 다시 여기 있는 백자 스타일로 감는 건데 그러면은 오늘 얘기하면서 뜰 수 있는 윕이 없긴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MBTI가 INTP입니다. 뭐 사교적인 외교관 이런 식으로 막 키워드로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아이디어 뱅크형이고 이렇게 미친 과학자가 삼각 플라스크 들고 있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꾸 뜨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그러고 제가 P가 엄청 대문자 P예요. 완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땐 이게 P가 맞겠죠? 대문자 P인데 그래서 완전 즉흥적이고
푸르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고 있는데, 푸르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풀러야 가장 빨리 푸는 거잖아요. 지금 푸르겠습니다. 제가 언제 또 이런 굉장히 충동적인 모습을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별로 계획적이지 않은 니터인 걸 어떡합니까? 우선 이거를 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 뜨고 싶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 제가 사실은 뜨개줄을 그 뜨친 분들이랑 약속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은 얘가 완전 새치기 한 거였거든요. 무한 메리아스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이런 뜨개 수다를 촬영할 때는 무한 메리아스가 아니면 제가 너무 많이 푸르고 너무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들으면서 다른 무늬를 뜨는 건 괜찮은데 말하면서 무늬를 뜨는 건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야놀더의 좋은 점, 실 감을 때, 실 풀릴 때 정말 좋습니다. 이게 콘이 너무 가벼우면 지금처럼 콘이 좀 헛돌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땐 이 야놀더에서 누름판이 같이 나옵니다. 누름판으로 무게를 좀 더 주면 그런 현상이 덜 해져요. 이 실은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계속 풀리는 그런 운명을, 기구한 운명을 가지게 된 실이네요. 이쁘게 떠줄게. 좀만 기다려. 그래서 제가 새로 하고 싶은 스타일 중에 하나는 꽈배기가 좀 들어가 있는 원피스 가디건 스타일 하나고요. 그거 합살 실을 네, 잠시 택배가 와가지고 오늘 저만 집에 있는 날인데 갑자기 벨이 눌리는 거예요. 저랑 강아지랑만 집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뭘 시킨 게 없거든요. 뭐 올 게 없는데 하고 나가보니까 아빠가 배달로 와인을 시켰나 봐요. 그래서 배달을 받고 돌아와가지고 잠깐 신나있던 텐션이 지금 좀 끊긴 것 같은데 맞나요? 그래서 제가 원피스 가디건에 쭈님이 레진 단추 스토어 운영하실 때 샀던 레진 단추를 달고 싶어서 실 뭘 합사할지까지 다 정해서 글로우 레이스를 몇 합 이렇게 할 거라 가지고 그것도 다 미리 감아놓고 지금 대기 중이거든요. 근데 제가 패턴도 지금 안 짜놔가지고 조금 큰 프로젝트라서 길이도 그렇고 이것도 스케일인데 길이도 그렇고 패턴도 그렇고 뭔가 좀 빅 스케일 작업인 것 같아가지고 자꾸 뒤로 밀리고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뜰 수 있는 거를 먼저 뜨려고 한 건데, 그래서 얼마 전에 배송 온 그린 헤이즐로 무한 메리아스 스타일로 새로운 도안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메모하면서 떠야 되는데 어떡하지? 우선은 이거 안 풀러두면은 나중에 풀릴 때 너무 귀찮거든요. 그래서 풀렀을 때 한 방에 풀러야 돼. 여러분은 푸르시오 싫어하시나요? 저는 요즘에는 그렇게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그냥 무덤덤한 상태인데, 푸르시오를 할 때 제 나름대로의 꿀팁 아닌 꿀팁이라 하면은 풀으자마자 바로 코를 잡고 몇 단 정도는 떠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걔를 향한 마음이 식지가 않거든요. 그거 딱 풀러야 돼 하고 풀고 꼴도 보기 싫어 이러고 넣어두면 안 뜨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꼭 완성을 해야겠다. 꼭 완성을 하고 싶다. 근데 풀러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풀으자마자 바로 다시 잡으셔서 몇 단 정도는 떠보세요. 그러면은 막 그렇게까지 뜨기 싫지는 않을 거예요. 그 여태까지 떠왔던 편물이 무로 돌아간다는 그 허망함 때문에 너무 실망감이 큰 거지 뜨는 것 자체가 싫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 뜨는 즐거움을 몇 단 뜨다 보면은 다시 되찾게 돼가지고 저는 굉장히 강추하는 방법이고 저는 프루시오를 할 때 항상 이 방법으로 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예 실을 바꿀 거라서 그렇게 하진 못할 것 같네요. 요거는 처음에 왜 풀게 됐냐면 이거 한 겹 단독으로 스커트를 떠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풀오버를 너무 잘 입어가지고 그러고 안에 나시 같은 거 받쳐 입어도 나시도 하나도 안 비치고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하고 떠봤거든요. 근데 스커트는 좀 이게 다른 게 풀오버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뜨기 때문에 편물이 늘어날 일이 없어요. 근데 하의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부분, 무릎 부분, 스커트니까 무릎은 안 늘어나지만 어쨌든 힙 둘레가 굉장히 늘어날 일이 많거든요. 앉았다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허리에 비해서 힙 둘레가 좀 크신 분들은 거기가 어쩔 수 없어요. 약간 늘어나게 되고 핏감도 넉넉하게 치마 뜨면은 너무 무슨 뭐 마대자루 같은 거 주워다가 입은 것 같고 어느 정도 니트 스커트는 핏해야지 예쁜 것 같거든요.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떠봤을 때 너무 안 예쁜 거예요. 막 비쳐가지고 입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옷이 돼가지고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바로 풀렀습니다. 그때 풀름 당하고 지금 또 풀름을 당하는 불쌍한 린넨, 에어울 린넨입니다. 요 실은 제가 도합 린넨 컬러만 또 한 400g 정도 있어요. 200g씩 남은 거랑 새로 산 거랑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걸로도 풀오버 하나는 넉넉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미 요 색상이 많아서 이거는 합사를 해서 좀 린넨인데 린넨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나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풀렀죠. 3mm는 코가 작아서 얼마 안 드는 편물도 풀르는데 한 세월이 걸립니다. 이번 주에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추석 때 어디 가시나요? 저는 친가도 외가도 다 서울에 있어가지고 시골 집에 대한 로망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 시골 내려간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다 서울에 계시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원래 되게 크게 만나요. 추석이니까 다른 명절도 아니고 추석이랑 설날만큼은 크게 모이게 되잖아요. 친척 모임이. 근데 이번에는 지금 그 친척분들의 각자 집안 사정 때문에, 개인 사정 때문에 아마 그렇게 못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석 연휴가 이번에 엄청 긴데 그 긴 연휴 동안에 어디 안 가고
어디 안 가는 김에 컨텐츠라도 하나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안 가시는 분들은 되게 지루하실 거 아니에요. 집에서 이제 친구들이나 뭐 아는 사람들 다 어디 가고 명절이니까 뭐 시간 맞는 사람들끼리는 만나서 놀겠지만 저는 또 잘 모르겠거든요. 한번 할머니 찾아뵈러 갈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뭐 하루 저녁 식사 요 정도일 것 같아가지고 아까 배달 오신 분 때문에 지금 비 와서 강아지가 산책도 못 나가고 있거든요. 짱 예민할 때 짱 예민해질 이벤트가 발생해서 지금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잠깐 끊었다 가야 될지 좀 고민이 되네요. 좀 끊었다 갈게요. 네, 여러분. 강아지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해? 하고 생각하고 영상을 끊었는데 나무야 미안하다. 강아지가 맞았습니다. 또 저희 집에 뭐가 왔어요. 원래 이렇게 뭐가 자주 오는 집이 아닌데 그러고 초인종이 눌릴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빠 와인은 고가인 건지 해서 초인종이 눌렸고 그러고 또 다른 거는 언니가 강아지 배변판을 한번 시켜봤어요. 대형용으로 시켜봤는데 우리 집 강아지 대형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허리가 좀 길고 무게에 비해서 조금 커요.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뻥튀기 강아지라고 해야 되나? 보통 한 체중이 10kg 정도 되는 애들 체구랑 비슷한데 우리 집 강아지는 7kg 중반대, 7.4kg 요 정도고요. 요즘에 쉬판에 쉬를 하기가 좀 싫은 것 같아가지고 새로운 쉬판을 사주면 어떠려나 하고 배송을 받는 사이에 강아지가 다시 원래 쓰던 쉬판에 적응을 해가지고 그걸 잘 쓰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너무 더러워서 쓰기 싫었나 봐요. 주말에 언니가 집에서 강아지랑 낮잠 자는 사이에 제가 쉬판을 한번 싹 닦았거든요. 구연산으로 물을 이렇게 채워놓고 구연산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좀 담가놓고 불렸다가 나중에 샤워기로 싹 한번 씻어줬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졌답니다. 그래도 나름 쌀 때마다 물로 헹궈준다고 헹궈준 거였는데 그것도 너는 더러웠구나 하면서 미안하다 이러고 씻어줬어요. 갑자기 캐스톤을 하고 있죠. 배송받은 그린 헤이즐을 뜯어서 급 캐스톤을 하고 있고요. 굳이 뭐 메리아스인데 그러고 익숙한 3mm대인데 계산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감대로 코를 잡고 가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원래 우리 집에 배달 음식을 시킨 게 아닌 이상 초인종이 울릴 일이 없는데 왜 하필 오늘따라 저를 대신해서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뜨개수다를 촬영하는 이 시간대에 뭐가 이렇게 몰려서 오는 건지 애꿎은 강아지한테만 아니라고 했네요. 이게 사실은 뜨개줄상 저의 욕망의 개인 뜨개라서 굉장히 참고 참아왔던 프로젝트인데 뭐 어떡합니까? 갑자기 이런 결단을 내려버린 걸 시원하게 프루시오하고 캐스톤 하니까 그냥 홀가분해요. 어차피 이것도 뜨개수다 촬영하면서만 거의 찍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눈에 보이실 거거든요. 뜨개 수다가 뜨개 로그의 역할도 해주는 그런
작품이 되려나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푸르시오의 캐스트온의 택배 기사님 2연타를 맞고 나니까 정신이 없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 약간 망한 것 같아요. 흐름이 계속 끊겨서 할 말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어떡하죠? 초이정이님이셨나? 아니셨나? 어쨌든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햇님달님 동화를 낭독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꼬박꼬박 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잘 없는 이야기거리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딱 코스를 세는 데에서 맞췄지? 신기하네요.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에는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였어요. 제가 요즘에 뭘 새로 배우러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숙제가 좀 시간이 많이 드는 게 나와가지고 거기에도 시간을 정말 많이 들였고요. 그러고 도안 테스터를 딱 시작한 주여가지고 그 외에 시작하자마자 막 경사 있고 막 차트 있고 되게 질문이 가장 많을 구간이어가지고 심지어 오류도 계속 있었어. 그래서 그 오류도 계속 잔 오류 수정하고 발견 못했으면 큰일 났을 큰 오류들도 수정하고 하면서 되게 정신없이 한 주가 흘러갔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는 어디 가기가 싫더라고요. 집에만 있고 싶고 그 바빴던 동안에 외출도 꽤 있었어가지고 맞아, 저 뜨개 친구들 만났거든요. 화요일에 만났다가 화요일에 만나기로 했던 그 목적이 두리뭉실? 흐리멍덩? 뭐라고 해야 되지? 흐지부지 돼가지고 다시 만나자고 해서 일요일에 약속을 잡고 그저께 갔다 왔고요. 금요일에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약속을 갔다 왔는데 그 바쁜 와중에 약속을 가려고 하니까 되게 또 힘들더라고요. 물론 가서는 진짜 재밌게 놀기는 했는데 재밌게 논 것과는 별개로 돌아왔을 때 제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파란만장했답니다. 꼬리실 너무 많이 남겼나? 이 정도는 괜찮아. 제가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캐스톤 해가지고 바로 뜨는 거는 보여드렸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캐스톤을 해와가지고 어느 정도 뜨기 시작한 다음부터 가져와서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정말 뜬금포로 갑자기 캐스톤 한 거라 캐스톤 과정까지 생생하게 본의 아니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이 딱
캐스톤 할 때랑 캐스톤 하자마자 몇 단 동안에는 집중하느라고 말이 없어져서 보통은 캐스톤 한지 좀 된 윕을 가지고 오는데 지금은 무한 메리아스로는 윕이 없습니다. 그러고 저 리버 스웨터 미디움 샘플도 한창 뜨기 쉬운 구간이면은 가져와서 같이 보여드리면서 뜨고 싶은데 지금 소매 코 딱 주워놓고 첫 코 떠놓고 첫 코 전에 마커 있잖아요. 마커 안 빠지게 첫 코만 떠놓고 경사 들어가야 돼가지고 경사는 또 차트 보고 해야 돼서 하필이면 코를 딱 줍고 코스도 딱 맞는데 그 아이패드에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를 보면서 뜰 수가 없어가지고 밀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촬영이 끝나고 이거를 굉장히 뜨고 싶을 것 같은데 얘는 잠시 접어두고 소매 경사 차트를 검수해야 됩니다. 제 거를 제가 테스터 하는 거는 진짜 처음이에요. 원래도 이제 제가 제 거를 뜨면서 한번 떠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수정해가지고 한 번 더 떠보고 그 다음에 테스터분들을 구하기는 하는데 제가 두 번째 샘플 자체를 테스터로 해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이상하게 저는 도안 낼 때 같은 옷을 두 번씩은 떠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다 뜨고 났더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많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도안이 엄청 빨리 나오는 편은 아닌데 올해는 또 유독 내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엎어져서 굉장히 느린 템포로 도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다리셨을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죄송하다는 말보다는 감사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튜브 탑을 하나 떴는데 그게 쭈님이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만나러 갈 때 한번 입고 갔는데 이거 도안 왜 안 내냐고, 도안 빨리 내라고. 그래서 일단은 시즌도 역시즌이고 하니까 스몰 사이즈만 낼까 해서 낼까 싶거든요. 아 근데 그것도 테스터를 안 거쳐가지고 그게 제 체형에는 괜찮은데 다른 체형에도 괜찮을지. 모든 체형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어떤 체형에도 맞지 않는 도안은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게 되면은 테스터 없이 내게 될 텐데 그래도 되나 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버 스웨터 테스터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0번역도 해야지 레벌리에도 올릴 텐데 영번역을 해야 된다는 걸 까먹고 있었네요. 또 바쁘네. 한시름 났다고 생각했는데. 아, 저는 제 영어 도안 한번 달보드레님께서 선의로 도와주셨고 그 뒤로는 제가 다 영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서 이게 뭔 소리야 싶은 부분이 별로 없는 걸까요? 아니면 뜨시는 분이 아직까지는 해외에는 별로 많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무튼 그럭저럭 얼렁뚱땅 영번역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 마커 빼야 되는데 까먹었다. 제가 원래 글리터를 만들었던 초창기 때는
경사를 일본식 경사밖에 할 줄 몰랐어요. 그게 무늬가 있는 편물에서도 경사 티가 크게 나지 않고 좋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양말을 뜨면서 점원 슐로를 마스터하고 그러고 이게 일본식이랑 독일식이랑 경사가 하는 방법은 다른데 결과값이 같더라고요. 그냥 그거를 더 작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티를 조금이라도 덜 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여서 편의상 저도 요즘에는 점원 슐로우를 많이 씁니다. 편하긴 진짜 편한 것 같아요. 그 일본식은 전구 마커 같은 걸로 계속 걸었다 뺐다 해야 돼가지고 막 엄청 힘들진 않는데 독일식만큼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나저나 처음에 독일식 경사 발견한 천재는 누구였을까? 이런 거 뜯어보면 궁금하지 않나요? 이제 9월 말이 되니까 확실히 니트의 계절이 온다는 감각이 되게 선명해져서 니터는 또 설렙니다.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고 원래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 나이가 들면서 나 제대로 말했나? 원래는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체질이었는데 땀도 많고 식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여름이 되게 힘든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추위도 많이 타게 돼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 과실이 되게 추웠거든요. 제가 미술을 전공했는데 실기실뿐만이 아니라 미대는 보통 그 대학교 단지 중에서 가장 음기가 강한 데에 보통 미대 건물이 들어서게 돼요. 왜 그런 건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는 양기 있는 건물 자체가 거의 없는 그런 학교기는 했는데 이상하게 특히 순수 미술일수록 더 그런 음기 가득한 곳에 건물이 있게 돼가지고 대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밤도 많이 새고 했더니 몸이 많이 쇠해져서 쇠약해져가지고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나이 들어봤자 얼마나 들었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때 밤을 새고 보냈던 나날 때문에 신체 나이는 정말 폭삭 늙었어요. 많이 위장도 안 좋아지고 체질 자체가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굉장히 양기 뿜뿜한 그런 스타일의 에너제틱한 사람이었는데 학교 들어가고 맞아 MBTI도 바뀌었어요. 뭐 환경에 따라 바뀔 수는 있다곤 하지만 그 대학교를 기점으로 전후로 이렇게 나뉘어서 다신 돌아오지 않는 걸 보면 학교가 저한테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린 헤이즈 색상 생각보다 그린 느낌이 아니고요. 약간 옐로우 빛이 많이 나네요. 옐로우 빛에 흰색도 많이 들어가 있고 되게 특이한 컬러인 것 같아요. 이게 옷으로 됐을 때 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왠지 얘도 차트를 그려야 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제가 전체 차트는 아니고 원래는 무늬만 차트를 그렸었는데 이번 도안에는 어깨 경사도 차트가 필요해서 넣었고요. 넥라인, 앞쪽 경사랑 넥라인도 그러고 소매 경사도 차트를 각각 만들었거든요. 근데 차트를 그리면서는 진짜 힘들었는데 그거를 보고 뜨는 입장이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트를 좀 잘 그려드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 도안들이 대체로 많이 불친절한 편인데 저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도안이 페이지 수가 너무 많은 거는 선호하지 않거든요. 도안을 안 보고 규칙만 외우면은 뜰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도안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페이지 수가 너무 늘어나는 거를 원치 않아서 적당히 재량껏 뜨실 수 있는 부분들은 설명을 생략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봐도 되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설명은 뭔가 충분하지가 않고 하니까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카카오 채널로든 DM으로든 문의를 주시는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내가 아직 이걸 뜰 실력은 아닌가 보다 하고 묵혀두시는 것 같아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제 도안들이 다 중상 정도의 난이도는 되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기는 한데 문의를 주십시오.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에어울 한 겹 단독으로는 지금 셋인 슬리브 스타일은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거는 사촌 동생한테 설날에 줬어요.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저는 안 어울려서 안 입고 있던 옷이었거든요. 세탁도 깨끗하게 되어 있던 상태고 그래서 그냥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날에 세뱃돈에 얹어서 고모가 조금 더 용돈을 주셨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지금 에어울 한 겹 단독 셋인 슬리브는 없거든요. 테스터 미디움 사이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거 뜨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조금 듭니다. 이거 얼른 떠서 얼른 입고 싶거든요. 훌륭한 이너가 되어줄 것 같아서 빨랑빨랑. 예전에는 그래도 제가 뜨개 속도가 꽤 빠른 모터손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뜨는 게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뜨친 분들 만나러 갔을 때 이 진저반을 가지고 갔었는데 치어오고도 있는 사람이 왜 진저바늘을 쓰는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진저바늘 저만 쓰나요, 요즘에? 이제는 아무도 안 쓰는 한물간 아이템이 됐나요? 진저바늘이? 이거 코팅도 짱짱하고 해가지고 내구성도 꽤 높고 저는 되게 잘 쓰고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는 이거 안 쓰고 뭐였지 이름이? 호환이 되는 친구였는데 뭐 그만큼 제가 요즘 시장에 관심이 없었다는 반증이 되는 거 아닐까요? 제 뜨개만 너무 주구장창해서 그런가 봐요. 시장 조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만 제 뜻해줄만 해도 시간이 없는 걸 어떡해. 저 보송님의 추러스 니트도 사놨거든요. 실도 정해져 있고 제가 얀 홀더가 2개이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2콘을 합사를 해서 써야 되는데 합사 안 하고 바로 얀 홀더에 이렇게 각각 올려놓고 합치면서 뜨면 돼서 뭔가 한가해지면 바로 들어가고 싶어요. 사심뜨개로 다른 분들의 도안을 좀 뜨고 싶은데 이상하게 사심뜨개 할 시간은 이렇게 따로 내지 않는 이상 안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올해 상반기 동안에 사심뜨개 시간을 내서 해봤더니 반년 내내 사심뜨개만 한 거 있죠? 그런 관계로 타이밍을 언제로 할지 열심히 재고 있답니다. 소매 먼저 떠보고 실이 넉넉하면 원피스로 떠도 예쁠 것 같은데 추러스 니트가 왠지 그럴 정도로 넉넉한 양의 실은 아닌 것 같아서 한 콘 더 사둘 걸 그랬나 봐요. 아빠 옷 떠주려고 2콘 사다 놓은 거였는데 생각보다 제 옷 한 벌이 나올 양은 남아가지고 그걸로 뜨려고 했거든요. 왠지 제가 옷을 워낙에 작게 만들다 보니까 원피스로 뜬다 해도 500g이면 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 맞는 데서 뒤집었나? 요즘 테스터 콜이 진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럴 때 테스터가 아니라 도안을 빠밤 내야 했는데 아쉽습니다. 작년에 낼 때는 타이밍을 정말 기가 막히게 착착착 잘 냈었는데 올해는 뭔가 타이밍이 살짝씩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때 딱 내면 좋겠다 하는 타이밍보다 살짝씩 밀려서 출시가 될 것 같아서 살짝 아쉽긴 한데 그 전까지 여름 뜨개가 너무 재밌었던 걸 어떡해. 오랜만에 실을 사니까 다시 그 실 택배를 기다리는 설렘을 알게 돼버려가지고 아 맞아 이것 때문에 실을 그렇게 샀었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전에는 실 사면은 택배에 까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피드에도 열심히 올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초심을 잃어가지고 그런 사진도 잘 안 올리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요즘엔 그러고 워낙 에어홀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만 이렇게 주구장창 쓰지 요즘에는 뭐 솜솜뜨개 실이나 열매달 이틀 실이나 파인아트한 실 그리고 연색 실들 이렇게 정말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뭔지 모를 이 에어홀을 향한 집착 비스무리한 게 있어가지고 계속 에어홀만 쓰는 것 같아요. 가볍기도 하고 사실 요즘 스토어들에서 판매하는 실들이 에어홀만큼 가볍고 길거든요.
기모감도 뽀송 차오르고. 근데 제가 처음 써본 마음에 쏙 드는 실이 에어울이어서 그런지 비슷한 느낌의 실들이 있어도 왠지 모르게 얘로 자꾸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실이 있나요? 최애실. 여러분들 최애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끝낼 듯 끝나지 않는 3mm의 경사뜨기입니다. 비가 생각보다 본격적으로 오네요. 제가 어제 예보를 봤을 때 하루에 절반 정도는 비구름이었고 절반 정도는 비가 안 온다고 되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비가 꽤 많이 내리고 있고 어제 밤부터 비가 내렸어가지고 예보보다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올 심산인가 봅니다. 우리 강아지 산책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보이세요? 귀엽다. 자기 귀엽다는 말은 잘 알아들어가지고 귀엽다고 하면은 쫑긋쫑긋합니다. 자기 얘긴 줄 알아요. 다른 인형이나 뭐 그런 거한테 귀엽다고 하면서 막 쓰다듬으면 짱 질투합니다. 짱 귀엽죠? 오늘 점심으로 대패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밥이랑 김치랑 먹었는데 너무 많이 구웠나 봐요. 밥은 많이 안 먹었는데 김치를 엄청 먹고 그러고도 고기가 남아서 나중에 김치를 또 꺼내 먹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배불러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든 하려고 하니까 도안 수정해야 되는 부분도 수정해서 보내드렸고 뜨개 수다 촬영도 어찌저찌 불안불안하지만 잘 해내고 있어서 오늘은 조금 뿌듯한 하루네요. 어제는 제가 지난주에 폭풍 바쁨의 여파로 정말 죽은 듯이 페인처럼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핸드폰 게임만 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혼자의 시간이 좀 채워져야지 활기를 띠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굉장히 진득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뭐 중간중간에 강아지 산책을 나가주기는 했지만 그러고 나니까 좀 회복이 돼서 살 것 같아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생기를 되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스타에 스토리로 가을인 건가? 가을인 건가? 이러면서 니트 긴팔을 입은 사진을 스토리로 계속 올렸었거든요. 계속은 아니지. 지난주에 2번이니까 계속이라 하기는 애매하죠. 아무튼 그렇게 2번 정도 가을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비교적 얇은 긴팔이지만 얇은 니트를 입고 나갔는데 2번 다 가을이 아니었습니다. 대차게 실패했고요. 땀 줄줄 흘리면서 대중교통 타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고 이렇게 자꾸 가을인 건가 하고 얇은 긴팔 입고 나갔다가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가을이 왔을 때 아이 뭐야 가을 안 오잖아 이러고 반팔로 나갔다가 몸살 걸리는 딱 그 루틴을 밟아가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반팔로는 정말 돌아갈 때 신중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그래도 비 오고 그래서 찬바람 좀 불고 저는 그 니터에 심장이 이렇게 살랑살랑 해가지고 입었는데 저처럼 그런 실수하신 분 또 없나요? 혼자만 바보짓 했다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 요 촬영이 끝나고 나면 요즘에 이상하게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마트에 가서
라면이랑 짜파게티랑 좀 사오려고 해요. 연휴가 되기 전에 마트를 가야지. 사실 막 먹을 게 엄청 부족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우리 집은 또 식구가 많아가지고 음식이 생각보다 빨리 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일을 대비한 비상식량으로 라면을 좀 사다 두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제랑 그제랑 너무 먹고 싶었어요. 아까 너무 많은 양을 급하게 먹었나 봐요. 뱃속에서 꼬르꼬르 소리가 계속 나는데 괜찮은 건가? 아, 오늘 영양제 안 먹었다. 제가 원래 먹는 영양제 조합이 있는데 집에 사다 놓은 젤리형 비타민, 종합 비타민이 이제 곧 유통기한이 끝나가가지고 그거부터 없애려고 그거부터 먹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외국 거라서 그런지 조합이 제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아요. 저는 마그네슘을 따로 챙겨 먹는데 거기엔 마그네슘이 안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요오드가 따로 필요가 없잖아요. 식품으로 섭취가 충분히 되고 오히려 미역국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과하게 섭취가 많이 되는 성분이 요오드인데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요오드가 영어로는 아이오딘이고 독일어로 요오드래요. 언니가 독일어 공부를 잠깐 했었는데 언니한테 얘기했더니 곰곰이 이렇게 발음을 따져보더니 진짜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막 집에 있는 종합 비타민들 뒷면을 보면서 아이오딘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아이오딘? 아이오딘이 대체 뭐야? 이랬었는데 요오드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아마 아이오딘으로 배울 거예요. 저 때까지만 해도 교과서에 요오드로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국어도 많이 변해서 며칠이랑 몇일이랑 예전에는 혼용해서 의미를 좀 분간해서 썼었는데 요즘에는 며칠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뀌었대요. 제가 유튜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댓글로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를 봤는데 그거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답니다. 국어는 뭔가 배우다 많은 게 없나 봐요. 계속 배워야 되나 봐요. 아마 그러고 그게 수능이나 이런 문제로 많이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싸울 지경까지 갈 그런 예민한 상황이 됐던 거였겠죠? 저도 한 맞춤법 꼰대 하는데 거기서 새롭게 배우게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었답니다. 이제 몇 일이라는 표현은 안 쓰나 봐요. 이거는 근데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한 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월 며칠에 며칠을 쓰는 건 조금 저는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바쁜 게 한풀 꺾였다고 생각했는데 영번역이 남아있었다니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쁜 게 좀 한시름 꺾인 거면은 오랜만에 여태 못 읽고 있었던 독서도 좀 하고 제가 아직 우비 속을 완독을 못 했거든요. 바쁜 동안에는 한 번도 못 들여다봐가지고 그거는 뭔가 바쁜 와중에 짬내서 보기보다는 좀 여유가 있을 때 정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또 마지막 단편만 남아있어가지고 제가 그 책을 완독하고 나면은 독후감을 쓸 거거든요. 근데 또 그게 읽자마자의 기분과 감정이 남아있어야지 독후감도 좀 더 잘 쓸 수 있는 것 같고 해서 적기를 기다리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는데 영원히 적절 시기를 찾기만 하다가 못 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바쁜 와중에 짬을 내서라도 봐야 되나 봐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요즘 배우러 다니는 게 이번 주 숙제는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거라서 시간을 많이 먹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처럼 막 혼돈의 바쁨은 아닐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 차트도 많이 안정이 됐고 차트 검수가 지금 앞판 경사까지 끝나가지고 이번에 오늘 새로 보내드린 게 오케이가 나면 몸통은 끝입니다. 몸통은 끝이에요. 소매 차트만이 두근두근 공포의 검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트도 그렇고 경사도 그렇고 이게 참 해놓으면 좋은데 하기가 싫으네요. 근데 이 해둔 맛을 알아버려서 안 하던 때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 뜨개 ASMR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이 있어요. 지난번에 마이크에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길래 잠깐 손에다가 마이크를 걸어볼까? 제가 끼고 있는 반지에 힘겹게 마이크를 달고 갑자기 너무 귀여운 열심히 자리를 만드는 소리가 들려서 뭐 하나 봤더니 자리를 열심히 만들고 있네요. 네, 여러분. 갑자기 경사가 끝난 유캔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ASMR 컨텐츠를 원치 않으신 분들은 갑자기 중간에 영상이 끊기는 것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편집하면서 과연 뜨개 ASMR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들어보고 낼만하다 싶으면 영상의 마지막에 추가로 붙여둘게요. 그러고 그게 반응이 괜찮지 않더라도 뭔가 이것저것 좀 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해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 경사가 끝났고 이제 평단으로 좀 떠주면 됩니다. 감으로 막 코 잡아가지고 과연 괜찮을지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하네요. 핏이 괜찮을지 너무 작게 나오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새 에어홀을 잡고 뜨니까 기분이 째집니다. 뜨는 감 너무 중독적이에요. 집에 있던 에어홀들은 조금 묵은 에어홀들이어가지고 히히 쟤네도 빨리 써버려야겠어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여러분 즐거운 뜨개 시간 되셨길 바라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고
추석 즐겁게 보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뜨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뜨개 많이 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